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특징 분석과 예상 등급 컷, 지금 이제 3부인데 3강 3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대학을 나눠서 정리하고 있고, 오늘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들의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약대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점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전년도의 경쟁력, 경쟁률의 경쟁률이나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상당히 깜깜이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실제 이제 우리가 약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대나 치대 또는 뭐 수의대나 한의대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나 경쟁률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대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죠.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 것이냐, 어느 대학교 어떤 전형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경쟁률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결국 입시의 결과로 반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대는 아무래도 그래서 원서를 쓰는 마지막까지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의 학교들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어질 텐데, 대상되는 대학들은 영남대학교, 인제대학교, 경성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학교, 이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되어질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약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약간 좀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 7 정도나 2개 영역 등급합 4 정도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낮은 학교고, 지금 보는 것처럼 3개 영역 등급합 5나 또는 4개 영역 등급 6이나 7 정도라고 한다면 약대 수능 최저 중에서 약간 좀 높은 쪽에 측정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수능 최저가 좀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은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높으면 합격생들의 내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보는 것처럼 영남대, 인제대, 경성대, 경북대학교, 계명대,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아래에 있는 대학교, 우리가 다음 강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조선대학교나 제주대학교, 전남대 등의 대학들보다는 결국 학생부 내신 성적은 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대가 올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서 과연 약대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되어지면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 라인에서 들어오겠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정도까지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이화여대, 경희대나 아니면 뭐 건국대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원서를,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지면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건국대와 수의대, 약대, 한의대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는 거고, 여기 일부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서울대부터 경희대, 건국대까지의 내신 성적이 약 1.25에서 약 1.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약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약대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25에서 1.6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약대 원서 지원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1.6 이후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내신 성적이 1.6이 아니라 1.7에서 예를 들어서 2.0 정도의 약대가 형성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뭐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경쟁률이 문제가 될 거예요. 경쟁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의 학생들이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든가, 당연히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다가 수능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거나 아니면 지원하신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비율이 만약에 낮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올리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모일 거냐에 대한 관심, 경쟁률에 대한 예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대가 일반적으로 치대나 의대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들은 뭐냐면,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신 편차폭이 커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내신 편차폭이 커지려면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대학생들이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과학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의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고등학교 유형이 다양해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결국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외고나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 쪽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 역량의 우수성이 좀 더 강조되어지는 학생들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활동의 역량도 우수하지만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섞이게 되어지면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일부 학교들을 보게 되어지면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뭐 2점대 초중반, 3점대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바로 어떤 경우? 경쟁률에다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성, 이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약대는 성적이 많이 벌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약대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원군은 어디에서 지원하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성적은 1.25에서 1.6 정도의 성적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건국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되고, 그 다음에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 고려가 되어지면 약대의 원시를 쓰실 수가 있고, 또 종전의 가장 직접적인 영역은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 다시 말해서 수의대나 한의대를 쓰시는 정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거의 수의대나 한의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대의 원서 지원을 교차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수의대, 약대, 한의대가 진로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나중에 이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거나 대학 결정하게 될 때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의대나 치대로 또 원서를 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의대와 치대와 약대는 수능 체제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 약대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1차적인 구는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일반 계열의 자연 계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 두 번째는 수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약대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며 내신 성적은 1.25에서 1.6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대가 의대나 치대보다 내신 성적은 더 높아요. 의대나 치대보다.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가 내신 성적이 뭐 2점대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약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대구 경남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영남대, 인제대학교가 있고, 전체 대학의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어지면 특징적인 부분은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기 교과처럼,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지원하기보다는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장 모집 인원을 많이 뽑는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학교가 7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50명 그리고 경성대학교가 55명이기 때문에 세 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모집 인원으로 가장 많은 거는 경성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이 1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에서 20명,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 모집 인원은 3명, 4명, 5명, 6명 이런 소수 인원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경쟁률이에요. 얼마 정도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결국은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비교했었을 때 경쟁률이 과연 15대 1 이상이 될 것이냐 15대 1 이하일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입시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가 1.25에서 1.6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경쟁률이 낮거나 또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는 내신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북대학교부터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약대 선발 인원이 학생부 국계 일반 전형이 1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15명인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맞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인재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면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는 1.35 정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정도는 1.45 정도를 한 70%나 80%의 등급 코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교과 100%는 맞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이 하나가 반영되는 형태예요. 두 과목 평균이 돼 절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면접이 들어가죠. 대부분 면접 전형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신 성적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전형이 학종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내신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1.4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북대학교와 다른 대학들 간에 어느 정도의 선호도의 차이가 좀 틈이 많이 벌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죠. 대부분 경북대의 원서를 쓰면서 상위대학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학생부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데 진로 과목은 성취도가 높은 수의 과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모두가 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경북대학교는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결국은 의학계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4개의 모집 단위를 다 선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의대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10명을 뽑아요. 치대 같은 경우는 일반 5명, 지역에서 10명, 수의학과는 일반 9명, 지역에서 12명을 뽑게 되고 전체 모집 인원은 의대 선발 인원이 110명, 그 다음에 치대가 50명, 그 다음에 수의대가 57명, 약대가 38명이기 때문에 약대 선발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의 치의 정도의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수의학과하고 약대의 수능 최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수의학과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학과와 약대의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 보시는 것처럼 과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되 절사인 거고 의예나 치예과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예, 치예와 수예와 약대 수능 최저의 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와 치대 그리고 약대와의 차이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려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의대나 치대가 약대보다 내신 성적이 더 낮아요. 예를 들어서 약대가 수능 최저가 1.3이면 의대의 수능 최저가 1.5,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대가 수능 최저가 높고 의대가 내신 성적이 높고 약대가 내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신의 차이는 되려 없다. 오히려 약대가 더 높은 경우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의대와 약대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죠. 결국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과학적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보시게 되어질 때 수의예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지역인재 전형이 1.27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27이고, 그 다음에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2.08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치의예과가 수의예과보다 높은 대학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2.08, 수의예과는 1.2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약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들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의 비중이 더욱더 커진다. 그 이유는 대부분 수의예과나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써?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수의예과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의 내신 성적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경북대학교 약대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1.35 정도,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1.45 정도로 보게 되어지고,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에 대한 예상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1.45를 하더라도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은 1.6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의 경쟁률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의 편차 파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올해 2022학년도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고 나면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라든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대한 입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실 수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통계나 자료들이 없다라는 점이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4명, 지역에서 6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약학에서는 다군에서 5명, 제약은 가군에서 5명에서 총 15명에서 3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내신 성적은 뭐 약학과 제약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이유는 교과 성적 100%라는 점, 그렇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아니고, 그리고 수능 수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의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거, 대부분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뭐 의미가 있죠. 이렇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의 과탐 하나를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 정도의 수능 최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죠. 4개의 영역을 예를 들어서 합을 뭐 7등급을 맞거나 6등급을 맞는다고 하면 위험 부담이 있어도 4개가 아니라 3개 영역이다. 그러면 4개 영역 중에서 하나 좀 빼놓고 3개 반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합이 5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3월이나 4월, 6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만약에 어떤 과목들이 2등급이 쭉 나왔다고 생각하면 실제 수능 가서 조금 더 노력하면 한 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수능 최저가 벽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7월, 8월, 9월 달 대학 입시에서 수시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쓸 때, 그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남는 거는 단지 학생부 교과 성적일 뿐인 거고, 수능 최저는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도 이제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갖추게 되어진다면 약대에 입학해서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최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계명대학교는 두 개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냥 약학대학으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의 과정에서 제약과 약학을 구분해서 선발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계명대는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아예 나눠서 지금 뽑고 있는데 약학과는 전문 인삼 약사라고 해서 의학, 생화학, 약학, 미생물학, 인체 생리학 등의 기초약학과 약제학, 그 다음에 약물 동력학, 그 다음에 예방 약학 및 약물 치료학 등을 연구하는 거고요. 제약학과는 신약 제조 및 생산 전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생화학, 약품 미생물학, 물리약학 등의 기초약학 이론과 약품 제조학, 제제학, 의약품 관리학 등을 전공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흔히 말하면 제약학과 같은 경우는 신약개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약사죠, 그렇죠? 약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을 하게 되어질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교과, 전교과에다가 통합사회 플러스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상위 2개 과목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경북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는데 경북대학교는 계명대는 2개 과목을 반영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어지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1학년은 20%, 2학년, 3학년은 40, 40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교과를 다 모든 대학들이 100%를 반영하고 있고 여기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3학년 1학기까지 거고요. 졸업생들이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지금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좀 많아요. 어디에 모집 인원이 많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학생이 대구 카톨릭대학교로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대구 카톨릭대학교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은 20명 모집에 내신 성적이 한 1.5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C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5명은 한 1.37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DCU 학생부 종합 전형은 1.36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우수 전형,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은 다단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7배수니까 배수가 상당히 높죠. 배수를 크게 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1단계 배수를 크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을 1단계에서 많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고 많은 학생들이 통과가 되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경북대학교나 계명대의 수능 체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DCU 자기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로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과 전형의 방식들은 동일하고요. 학생부 종합 DCU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체제가 더 낮아요. 세계여행 등급은 6이죠.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높아져?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1.36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이렇게 5명 정도 되어지면 동일한 경쟁률 10대 1, 똑같이 10대 1이라 하더라도 5명을 뽑는 경우에 10대 1하고 20명을 뽑는 경우에 10대 1의 차이에서는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 사이에 내신 편차폭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를 붙은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붙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약대,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하위 쪽 학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하면서 상향을 노리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상향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름대로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활동 역량에 따라서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활동 역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아요. 한 80명 정도. 요건 이제 정원 내를 포함해서 쓸 때 80명이고 정원 내로만 하게 되어지면 70명 정도 모집 인원을 뽑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25명을 뽑습니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도 17명을 뽑는 거는 모집 인원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하겠죠. 내신 성적은 1.50에서 1.65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지금 보면 수능 체제를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일반이 4개 영역 등급합이 6에 과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4개 영역 등급합이 6에 과탐 하나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동일하고 학생부 성적 10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들이 몰릴 가능성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면 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은 높아지겠죠. 학생들이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대구 카톨릭대학교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DCU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DCU 자기추천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적으면 결국 원서 지원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못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위험 부담을 충분히 감수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버리는 원서 지원을 한다라는 마음으로도 가져야만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이 6 정도의 수능 체제가 되어지면 결코 수능 체제가 낮은 수능 체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내신 성적을 더 낮게 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이 몰릴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수능 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생부 반영하는 거는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나 포함해서 과학까지 전 영역을 반영하게 되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교과만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의 90%는 과목별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하여 전 학년 석차 등급을 산출해서 90% 중에 85%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도를 환산 등급으로 해서 5%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는 과목별 서차 등급이 반영이 되어지는 교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인제대학교로 보도록 할게요. 인제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간호 전형에서 9명을 뽑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9명 정도를 뽑는데 물론 뭐 17명, 2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4명, 3명 정도를 뽑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9명 정도면 약대 원서 지원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원서 지원에 타당한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 인원은 39명을 선발합니다.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간호는 1.40 정도로 보고 지역인재 정도는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은 될 거라고 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약대의 원서 지원의 내신 성적은 1.25에서 1.6 정도 사이가 돼야 될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런데 거기서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가거나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1.60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1.7이나 1.8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내신 성적이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경쟁률, 두 번째는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신 성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제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일 거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쟁률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경쟁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9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최소한 15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0에서 1.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의의 약학 간호는 다단계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에서 2단계 면접 20%고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영어 2등급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어 2등급이니까 영어를 빼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 과탐에서 세계 영역 등급 4를 맞아야 되는데 결코 쉬운 등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이 7이니까 좀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지금 학생부 교과, 일반기 교과에서 15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5명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중요한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에 우수하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겠지 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기에는 비교과 역량이 떨어져 라고 해서 일반기의 고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만약에 쓰려고 하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의 전형 간의 구분이 뚜렷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본다면 결국 비교과 역량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1.45에서 한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돼요. 세계 영역 등급 한 5 정도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냐면 세계 영역 등급 합 5, 과탐 하나 정도는 충족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구간이 어디로 연결돼? 수의대나 한의대로 연결되어지거나 아니면 일부는 치대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충원율이 많이 높게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앞에 봤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수능 최저가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세계 영역 등급 합 5를 충족하지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하위 구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의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수능 최저고 실제 그게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수능 최저, 세계 영역 등급합 5 정도를 충족하셔야만 약대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대구나 경북, 부산 지역에 있는 약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하위 구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대부분 좀 낮을 편이 높다. 그러니까 대부분 1.4에서 1.5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들 동안에는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폭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나는 내신 성적이 1.6이야, 1.7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1.25에서 1.6 정도는 되어야 약대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1.7이고 8이야. 약대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따라 낮아질 수 있냐면 결국은 경쟁률이 관건일 수밖에 없고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의 학생들이 동일한 경쟁률을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에 따라서는 내신폭이 크게 낮아지거나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정리해서 약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